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투기는 동시에 여러 기체를 조립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생산 라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생산 라인 확대는 전체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제조 속도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양산 중인 KF-21 전투기의 단가는 약 900억 원이다. 이는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해 약 80% 수준의 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능과 생산 효율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현재 계획된 300대 외에 추가 주문이 가능하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설비 확장으로 1000대 이상이 생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전망을 완전히 뒤바꾸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파스 시스템, 패스, 프레시전 어셈블리 시스템, 이 고난도 기술임을 인식했다. 이에 KF-21 기체 설계에 앞서 2005년부터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전투기 제작 공정은 대부분 보안이 철저한 기밀 기술로 유지된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FA-50 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축적해왔다. 국내 방위산업체의 조언과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며 기술을 발전시켰다. 반도체 공정 기술을 접목해 파스 시스템의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했다. 특히 항공기 조립 라인에서 0.01m에서 0.1m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한 국가는 드물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전투기 조립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자국의 기술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며 국방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기적 전환 단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KF-21위 무인 조립 로봇 시스템은 전적으로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 이는 한국의 항공 제조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빠른 생산을 위해 정밀 조립 기술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다. 항공전자 장비의 국산화율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KF-21위 가동률은 곧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 전투기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보라매로 불리는 KF-21위 높은 가동률은 국산 부품과 자동화 기술 덕분이다. 파스 시스템 외에도 국산 무인 로봇 드릴링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는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한 개 구멍을 뚫는데 평균 150초가 걸렸다. 하지만 이 시스템 도입 후 25초로 줄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무인 드릴 기술이 수작업보다 정밀하다고 밝혔다. 작업 소요 시간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AI 관계자는 KF-21 기체 조립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드릴링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인 조립 기술이 세계 정상급에 도달했다고 자신했다. 이 평가는 과거 로키드 마틴 기술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언급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한 바 있다. 2030년경 한국 공군은 KF-16의 퇴역으로 노후 기체를 교체해야 한다. 약 40년간 운용한 기체를 대체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전투기 노후화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2030년 기준으로 KF-21과 경쟁할 대체 기종은 많지 않다. KF-21은 성능과 효율성에서 주요 대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3월 3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페루 항공전문청과 협력한다. KF-21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아펙 회의 기간 중 한 페루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KAI 강구영 대표와 페루 항공청 하임 로드리게스 세만 청장이 서명했다. 페루는 이미 한국산 KT-1 훈련기 20대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그중 6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되어 자국 산업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은 페루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부품 공동 생산을 포함한 협력이 목표다. 중동의 석유 북국 아랍에미리트, UAE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장관 대변인은 F-35 도입이 미국 압력으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UAE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포럼을 열었다. 공식 석상에서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처음 드러냈다.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중동 국가들은 대안을 찾고 있다. F-35 도입이 좌절되며 KF-21이 유일한 선택지로 주목받는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다. 기존 강대국이 장악하던 군용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UAE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현지 언론 WAM 등은 KF-21을 조명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UAE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대신 공동개발에 참여를 요청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최신 설계로 주목받는다고 평가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불확실한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과거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UAE가 공동개발에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제외 가능성이 높아졌다. UAE 참여 의사가 분명해지자 인도네시아는 협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즉각적인 납부가 아닌 이익 추구로 보인다. 분담금 삭감, 기술 이전 확대 등을 노리는 계산이다. UAE의 의지가 강해진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참여를 반기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조속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비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퇴출을 주장한다. KAI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달라 주목된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폴란드의 역할이 있다. 폴란드는 FA50 48대 포함 2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는 FA50 시범 운용에 만족하며 KF-21 협력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폴란드와 UAE가 동시에 참여하면 수출 규모가 확대된다. KF-21 사업의 미래가 밝아질 전망이다. UAE는 F-35 공백을 메우기 위해 80에서 90기 도입을 계획한다. 노후 전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다.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백악관은 UAE에 F-35 수출 불가를 전달했다. 중동 지역 첫 F-35 수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의 큰 손실로 평가된다. 반면 KF-21 외 중동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자 로키드 마틴이 발을 뺀 상황이다. KF-21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참여하면 48대 이상 도입 가능성이 있다. 라이선스 생산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F-35의 결함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KF-21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UAE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생형 모델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F-21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UAE와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분담금 30%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가 새로운 협상 주체로 확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UAE가 분담금을 성실히 이행하면 인도네시아 제외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협력 관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F-35 수출을 제한하며 KF-21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기술 유출 방지가 표면적 이유다. 실제로는 우방국에 최신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정책이다. 중동 국가들은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검토한다. KF-21이 주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UAE 군사매체 디펜스 에티는 KF-21의 기술적 위상을 강조했다. 사천 에어쇼에서 수출형 외형이 주목받았다. KF-21 보람에는 5.5 세대급 항공전자 환경을 갖췄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비행 안정성을 높인다. 과거 KF-21 사업은 예산 부담에 직면했었다. UAE의 참여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UAE가 49대 이상 구매 가능성이 높다. 분담금 지급에 부담이 없는 국가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UAE를 공식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것이 과제다. 이를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을 구축한다.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전망이다. 세계 언론은 KF21의 우수한 성능을 조명한다.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님을 강조한다.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KF21의 핵심 부품 중 항공전자 장비가 가장 까다롭다. 30종 이상의 전자 시스템이 통합된 복합 체계다.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침묵 임무에 필수적이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결합이 효율을 높인다. 단독 레이더보다 탐지 효율이 2배 이상이다. 근거리 상황에서 적외선 탐지가 레이더보다 뛰어나다. 탐지 정확도도 오차율이 낮다. KF21에 탑재될 항전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이 개발 중이다. 군사 매체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KAI는 적선 추적 시스템에 독자 기술을 적용했다. 최대 20기적 전투기를 동시에 탐지한다. 7호기 제작 현장에서 적외선 탐색 장비가 주목받았다. 연구 개발 진척이 예상보다 빠르다. 스텔스 블록 2 개발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적외선 장비의 스텔스화가 화제다.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활발하다. 적외선 탐색 장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4세대 항전 시스템은 스텔스 성능에 악영향을 주었다. KF21의 국산 전자장비는 부품 크기가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화와 통합 장착을 추진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힘썼다. F22처럼 일체화된 설계가 목표다. 모든 구성품이 스텔스 형상과 일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블록 2위 작전 배치가 가능해진다. 한국 사회는 KF21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낀다. 세계 수준 전투기 개발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첨단 전자장비 분야의 성장이 현실이다. 한국형 항전 시스템은 자동화 조립으로 생산된다. 무인 로봇 시스템이 정밀도를 극대화한다. 스텔스형 적외선 탐색 장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블록 2 스텔스 모델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적선 탐지 성능을 좌우한다. 전자공학 발전으로 항전 시스템이 향상되었다. KF21은 미군 및 서방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 블록 2는 F-35와 경쟁 가능한 모델로 주목받는다. 중간급 군사 강국들도 KF21의 성능을 평가한다. 무장 탑재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 첨단 항전 장비가 더해지면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화력을 갖춘다. 적선 탐색 장비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목표로 한다. 적외선 신호를 정밀하게 식별한다.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결정짓는다. 정밀 필터링 기술과 신호 처리 기능이 핵심이다. 위치를 빠르게 탐지하고 자동 추적한다. 실시간 거리 계산이 가능하다. 아군과 적 기체를 구별하는 능력이 장점이다. 미확인 항공기의 궤적을 추적한다. 매립형 적외선 장비는 실내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실내 시험과 비행 테스트가 병행된다. 실제 작전 환경에 가까운 조건을 구현한다. 장비 성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시험 조종사가 레이더 연동을 테스트한다. 적 항공기 탐지 여부를 검증한다. 항전 장비는 고성능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가상 좌표를 설정해 적을 식별한다. 자동 추적 트래커가 위치를 파악한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오차율이 0.01%에서 0.1% 이하로 정밀하다. 오차 최소화가 탐지 정확도를 높인다. 작은 변수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차율을 낮춰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 첨단 실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KAI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기술력은 차원이 다르다. 조종사 피드백으로 설계를 보완한다. 초기 결함을 사전에 수정한다. 완성도 높은 항전 장비 성과를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한다. KF21에 큰 기대를 건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소식을 만나보세요.